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강의했던 것 중에 유류분 부분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좀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아서 다시 좀 이렇게 또 음성을 마련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게 어떤 거든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사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셨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 법무부 2010년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정말 어떤 유류분의 기본적인 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유류분 제도 일반적인 거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어제 객관식 지문들 그리고 혹시나 이게 기록형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증이나 증여 효력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즉 이제 이 사례를 놓고 보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고 물론 어머니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을병정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을병정은 아버지가 재산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야 최소한 내가 얼마만큼은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누구나 그런 기대를 하죠. 그죠? 돌아가시면 내가 얼마 상속을 받겠네.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112조에 나오거든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즉 을병정, 피상속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얘들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돼 있는데 법정 상속분이 이제 자식들 같은 경우는 1대 1대 1 지금 요 을병정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6천만 원의 유산 중에 자기 상속분 3분의 1, 형제 3명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또 반액, 이게 이제 유류분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온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의 유류분액이 돼요. 내가 유류, 그러니까 나한테 유보돼 있는 금액, 내가 최소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 유류분액이랑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게 나한테 와야 되는 금액이고 그 금액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부분만큼의 청구권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류분 제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금 을한테 모든 재산 6천만 원을 장남한테 이제 넘겨주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효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유언의 자유, 즉 재산 처분의 자유, 헌법 23조 1항의 재산 처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랑 그 다음에 내가 상속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권, 이게 기본권이라고 하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속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 유류분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유류분 제도의 취지랑 유류분 권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구별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유류분권 자체는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속인 지위에 부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상속인이면 얼마를 받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죠? 유류분권은 이제 양도를 할 수 없지만 다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있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 부족한 부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구체적인 이제 금액 채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원물 반환 청구권의 형태도 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권리에 양도를 할 수 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상속법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뭐 우리가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협의나 어떤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전에는 그것들을 양도하거나 뭐 상계하거나 할 수 없고 시효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죠? 그런 법리들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또 여기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속인만이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상속 결격을 됐다거나 어제 태아를 뭐 죽인 경우 그다음 낙태란 경우죠. 그리고 뭐 상속 포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분들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류분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최소 1천만 원은 내 건데 이런 생각은 어떤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했다거나 증여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류분액을 내가 나한테 와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버지의 순재산 있죠.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금액 거기다가 이행이 된 증여를 다시 더해보는 거예요. 이게 상정을 해보는 거예요.
유증은 아직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식은 상속재산 빼기 상속채무, 여기까지 순상속재산, 여기다 증여만 더하면 돼요. 유증은 더하면 안 돼요. 유증은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이 아직 돼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취지로 피상속인이 증여계약은 체결은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된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따로 더하면 안 되겠죠. 상속재산에 아직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피상속인이 그 한 체결한 증여계약이 모조리 유류분 산정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실효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막 2, 30년 전에 한 것도 다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1114조 1문을 보시면은 상속개시 전에 1년간에 체결된 증여만 이거를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2문을 보시면은 꼭 1년 전에 거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쌍방,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랑 그 다음에 그걸 받은 사람, 수증자, 이 두 명이 나중에 이거를 내가 취득하면은 자식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겠네, 이런 거를 알고 한 거,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문은 없지만 통설이랑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준 것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을한테는 이제 유증을 했지만 만약에 한 2년 전에 어떤 6천만 원을 증여했고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도 똑같이 이제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류분액을 산정을 할 때는 우리 어제 이제 구체적 상속분 산정하는 거 기억나시죠? 분할협의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가 특별수익은 얼마 가져갔고 기여분은 너한테 얼마를 더 얹어줄 테니까 최종적으로 얼마를 가져가라, 이게 이제 구체적 상속분이었는데 그건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때죠. 상속 개시 시에 가액으로 평가를 한다 그랬죠. 10년 전에 내가 어떤 무슨 아파트죠 그거? 비싼 아파트, 하여튼 강남에 무슨 아파트를 줬다, 이것과 현재의 가액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때 이 시점으로. 변론 종결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 그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을 취소를 해서 이제 돌려받을 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을이 받았다, 그걸 돌려받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저당을 설정해서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채권자 취소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원물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가액은 사실심 변종 시를 기준으로 한대요. 이건 조금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가액 반환액이 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있어서는 사회행위 취소권처럼 법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우리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사회행위 취소권과 같은 구조로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이제 그런 추측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유류분액이에요. 유류분액. 을, 병, 정이 자기가 최소한도로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류분액. 그래서 기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류분 권리자가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상속 해주겠죠. 순재산.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받은 게 있으면 그건 빼야 돼요. 특별수익 같은 거는. 그래서 진짜 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사례에서는 지금 모든 유산을 6천만 원을 을한테 줬단 말이에요. 장남한테. 병이랑 정은 한 푼도 못 받죠. 그럼 침해액이 얼마예요? 원래 내 유류분액이 1,000만 원인데 한 푼도 못 받으면서 1,000만 원 전체를 침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1,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 재산의 유증을 받은 을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유류분권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구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법은 1115조에서 이걸 유류분 보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방금 보셨던 유류분액에서 이 상속인이 미리 받았던 특별수익액은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순상속액 이 부분을 빼면은 내가 받은 금액, 부족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 부분만큼 반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성질인지 아까 사회행위 취소랑 비슷하게 본다고 했는데 판례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는 이 어떤 증여나 유증을 취소한다는 표시만 하면 되지 그 취소나 증여가 아니라 증여나 유증을 취소를 한 결과 내가 어떤 재산을 받아와야겠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아파트 5채를 남겼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통으로 증여를 했다고 칠게요. 뭐 유증을 했다든지. 그럼 이 사안에서 나는 그냥 재판을 하면서 1번부터 3번까지만 적었어요. 4번, 5번을 깜빡했어요. 근데 다만 나의 유류분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내가 취소를 한다. 즉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나머지 4번, 5번은 이게 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이유로 이거를 법원이 이 부분 소를 각하를 시킨다든지 기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형성권은 보면은 제척 기간이 원래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이 지나면 각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어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판례는 형성권으로 봐요. 저 채권자 취소권처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봄에도 불구하고 원래 형성권은 제척 기간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에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그럼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뭐 중단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재판상 제척 기간은 시간이 지났다는 게 소송상 드러나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걸 각하를 시켜요. 아니 기각을 시켜요. 법원이 직권으로 이 판단을 해서. 그런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거는 당사자가 항변을 했을 때만 그거를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아까 같은 상황에서 또 이제 나는 증여나 유증만을 취소한다는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을 반환하라라는 말은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1, 2, 3, 4, 5번이 모두 증여나 유증으로 넘어갔어도 나는 취소한다는 말만 하면 되고 4번, 5번을 어떤 목적물로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는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현재 실무의 태도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는 원물 반환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유증이나 아니면 증여받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 근저당권을 남한테 설정을 해줬다거나 이 경우는 이제 원물 반환이 안 되겠죠. 이 경우에 물론 이제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이전 등기 청구를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다 돌려올 수도 있어요. 지분 비율로 이제 물론 받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가액 배상을 받아와도 되거든요. 그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이 걸린 범위를 제외하고 원래 이제 원물 가액 그대로 모두 다 가액 배상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채권자 취소권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자는 악인데 선의의 전득자가 저당권을 거는 경우랑 똑같은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그 유류분 부족이 생긴 때 그거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판례는 조문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습법을 하나 만들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찾아와야 되는 재산이 남한테 또 양도가 됐을 때 그걸 받은 양수인, 아까 사례에서 이제 전득자가 저당권자가 아니라 선의의 저당권자가 아니라 악의이고 걔가 그냥 모든 재산 양수했다고 쳐볼게요. 이 사람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제가 사회행위 취소권하고 똑같이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전득자한테도 악의인 때 양수인에 대해서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보시고 나니까 우리가 아까 가액배상 기준 시점도 사실심 변종시고 그 다음에 조문에는 없지만은 악의의 전득자한테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되게 사행위 취소권하고 비슷하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청구권설이라고 해서 형성권하고는 다르게 보는 학설들이 주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윤진수 교수님 견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건 이제 해석론이고 우리 지금 살아있는 법인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하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바라보면 큰 문제 없이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그 증여자, 그 다음에 유증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반환을 받아야 될까요? 이때는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근데도 내가 부족한 액수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때만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부터 가까운 순으로 뺏어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기대를 갖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국가행위에 대해서 물론 적용되는 것이지만 신뢰보호라는 게 있어요. 사인도 이런 신뢰를 이제
정당하게 가졌을 때는 그걸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 기본권의 규범조화적인 해석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것보다 좀 더 늦게 효력을 발생하지만 어쨌든 유증을 먼저 반환의 대상으로 삼는 게 증여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수증자한테는 가혹함이 조금 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1116조의 취지고, 그다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이거를 대위 행사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 판례가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릴 건 없고, 제가 어제 봤던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에 첫 번째 지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해서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고려가 돼야 되냐.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거는 내가 받아야 될 금액, 유류분액에서 지금 다른 사람한테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내가 못 받은 금액만큼을 이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법상으로는 그걸 고려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상을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어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다음 지문에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서 재판에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거는 어떤 청구권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 이행 최고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이 형성권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즉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사회행위 취소권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유증이나 증여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재판상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 외에서도 당연히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고요. 넘겨서 6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에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해야 된다. 어제 제가 유류분이랑 기여분이 같이 나왔을 때는 아무 서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다 맞는 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는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지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종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맞죠? 사회행위 취소권하고 비슷하게 제가 본다 그랬죠. 그 다음 지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모두 다 상속 개시 시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1억을 준 것과 그게 현재 그 어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그때 1억과 지금 1억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내가 재산을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마당에 그 옛날 걸로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든 그 밖의 재산이든 다 상속 개시시 당시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그리고 유류분 침해에게 반하는 순서에 있어서 사인 증여는 유증과 동일시된다. 우리 564조를 보면은 사인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에 관한 조문을 이제 준용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유류분 침해에게 반하는 순서라는 거는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취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인 증여는 아직 안 빠져나갔잖아요, 돈이. 내지는 늦게 빠져나갔잖아요, 증여보다는.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취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유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갑이 2009년 1월 1일 사망하면서 을에게 전 재산인 현금 6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언을 했다. 을 이외의 상속인으로 병과 정이 있고 을병정은 갑의 아들들이다. 병정은 보셨다시피 6천만 원 아버지 재산의 상속분이 3분의 1, 거기다 유류분 비율 다시 거기서 반액을 하면은 1천만 원이 남죠. 그리고 병정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 모든 전액을 을한테 아버지가 유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정은 1천만 원씩 누구에게? 을에게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증을 취소한다라는 말을 하고 1천만 원을 달라라고 하면 을이 병과 정에게 1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유류분 마치겠고요. 그동안 민법 들으신다고 고생했는데 민사소송법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첫 시간에 해오실 게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빌드업을 할 거라서 개관을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민법 정리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